숲의 어둠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듯 총알이 날아올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은은 숨을 죽인 채 나무 뒤에 몸을 숨겼지만 그 순간 수아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 눈빛은 사냥감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는 화살이었다. 움직이지 마. 수아의 속삭임이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지은의 심장은 더 이상 사냥의 박동이 아니라 금지된 욕망의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은은 평소처럼 오빠의 사냥 여행에 끌려온 참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매번 이런 모험을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오빠 민호가 집어낸 제대로 된 가이드가 있어? 수아 누나, 프로 사냥꾼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 지은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28살의 그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바쁜 일상을 보냈고 사냥 같은 야생의 세계는 여전히 낯설었다. 한국의 살림, 특히 강원도의 울창한 숲은 그녀에게 로맨틱한 피크닉 장소처럼 느껴졌지 총과 피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런데 수아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수아는 30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여성으로 산림관리청에서 일하는 전문 가이드였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냥총이 쥐어져 있었고 등 뒤에는 매듭이 단단한 로프가 걸려 있었다. 검은색 헤어밴드로 묶은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야생의 여신처럼 빛났다. 준비됐어. 이 숲은 장난이 아니야.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지은에게는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민호와 다른 남자친구들은 이미 앞서 나아갔고 지은은 수아와 둘이서 후미를 지키게 됐다. 나의 사냥 처음이라 무서워요. 지은이 속삭이듯 말하자 수아가 피식 웃었다. 무섭다고? 그럼 왜 왔어? 그 물음에 지은은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숲의 새소리가 멎은 듯 했다. 그들은 숲 깊숙이 들어갔다. 강원도의 이곳, 백두산 기슭의 울창한 침엽수림은 가을이면 붉은 단풍으로 물들지만 지금은 아직 초록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으며 발밑의 낙엽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는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그녀의 발자국은 땅에 깊이 새겨졌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 멧돼지가 출몰할 수 있어. 수아가 총을 고쳐 쥐며 말했다. 지은은 그녀의 등 뒤를 따라가며 그 강인한 어깨선을 바라보았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수아는 오빠의 지인일 뿐인데 그녀의 존재가 지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서울에서 지은은 늘 혼자였다. 가족은 그녀의 평범한 삶을 기대했고 친구들은 연애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여성에게 끌리는 그 금기된 감정. 갑자기 덤불이 흔들렸다. 수아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지은은 얼어붙었다. 쉿! 수아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그녀의 몸이 지은의 몸에 바짝 붙었다. 보호하기 위한 자세였다. 지은의 코끝에 스며든 수아의 체향, 흙과 나무 껍질이 섞인 그 냄새가 그녀를 현기증 나게 만들었다. 멧돼지의 울음소리가 멀어지자 수아가 몸을 떼며 웃었다. 좋아, 살아남았어. 초보자 운이 좋네.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고마워요. 누나. 누나라는 호칭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았다. 수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누나. 나 좋아하나 봐. 장난기 어린 말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캠프를 차렸다. 민호와 친구들은 사냥감을 자랑하며 불을 피웠고 지은은 조용히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수아는 멀찌감치 떨어져 총을 청소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골 마을 문화에서 사냥은 남자들의 스포츠였다. 여성은 보통 따라다니는 역할에 그쳤지만 수아는 달랐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산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사냥 기술을 물려받았다. 수아 누나는 왜 사냥을 해? 지은이 용기를 내 물었다.
수아가 총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숲이 날 키웠어. 서울로 나가서도 이 손으로는 포기 못해. 그녀의 눈에 스치는 슬픔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수아의 과거 고아가 된 후 산속에서 홀로 버틴 이야기가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손을 뻗어 수아의 팔을 만지려다 멈췄다. 나도. 숲이 좋아요. 자유로워 보이니까? 밤이 깊어지자 캠프파이어 주위에서 이야기꽃이 피었다. 민호가 소주를 돌리고 웃음소리가 숲을 울렸다. 지은은 수아와 마주 앉아 있었고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더 아름다워 보였다. 지은 씨, 연애는 어때? 남자친구 없어? 민호의 장난스러운 물음에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오빠. 하지만 속으로는 수아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텐트 안에서 그녀는 수아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아직도 그림자였다. 가족의 기대, 이웃의 시선, 심지어 자신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숲속에서 그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사냥이 본격화됐다. 수아가 지은을 데리고 별도의 길로 들어갔다. 오빠들한테는 비밀이야. 진짜 사냥을 보여줄게. 수아의 손이 지은의 손을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그들은 작은 동물을 쫓았고 지은은 처음으로 활을 쥐었다. 이렇게 당겨 수아가 뒤에서 그녀를 안듯 도와주었다. 지은의 몸이 떨렸다. 수아의 가슴이 등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잘했어. 수아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지은은 화살을 놓쳤지만 그 실수는 용서됐다. 누나.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해? 지은의 물음에 수아가 멈칫했다. 너 특별해 보이니까. 그 대답이 지은의 마음을 열었다. 숲의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작은 개울가에 앉아 물을 마시며 대화가 깊어졌다. 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어. 아빠는 산에서 사냥하다 돌아가셨어. 그 후로 혼자였지.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고독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나도. 가족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어. 지은이 속삭였다. 수아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뭐든 말해봐. 여기선 안전해.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여자를 좋아해. 레즈비언이야. 말하기 어려웠던 고백이 숲의 바람에 흩어졌다. 수아의 눈빛이 변했다. 놀라움. 그리고 이해. 나도 그래. 그녀의 고백이 지은의 세계를 바꿔놓았다. 그 후로 그들의 관계는 은밀하게 피어났다. 사냥 중에 스치는 손길, 밤에 텐트 밖에서 나누는 속삭임. 하지만 드라머는 곧 찾아왔다. 민호가 수아의 과거를 캐묻기 시작했다. 수아 누나, 왜 결혼 안 해? 남자들 줄 서 있는데. 수아가 웃으며 넘겼지만 지은은 불안해졌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그들을 위협했다. 게다가 숲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민호가 멧돼지에게 공격당해 다쳤고 수아가 지은을 이끌고 구조에 나섰다. 지은아, 나 믿어. 수아의 외침 속에 사랑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민호를 구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로 돌아온 후 관계는 더 깊어졌다. 지은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수아 누나, 우리. 가능할까? 지은의 물음에 수아가 안아주었다. 가능해. 내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가족의 압박이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고 수아의 옛 지인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드라머가 절정에 달했다. 수아의 전 연인, 남자였던 사람이 나타나 그녀를 비난했다. 너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어. 그 싸움 속에서 지은이 수아를 지켰다. 그녀를 사랑해. 그게 다야? 최종적으로 그들은 강원도의 숲으로 다시 갔다. 이번엔 사냥이 아니라 약속의 여행.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수아가 말했다. 지은이 손을 내밀었다. 영원히 함께 그들의 키스는 숲의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희망의 불씨가 됐다.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고 친구들은 축복했다. 더 엔드. 숲의 어둠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듯 총알이 날아올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은은 숨을 죽인 채 나무 뒤에 몸을 숨겼지만 그 순간 수아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 눈빛은 사냥감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는 화살이었다. 움직이지 마. 수아의 속삭임이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지은의 심장은 더 이상 사냥의 박동이 아니라 금지된 욕망의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날 아침 서울의 아파트에서 오빠 민호의 전화를 받았다. 얘야, 지은아. 이번 사냥 여행 따라와. 강원도 가서 제대로 된 산책이나 해. 민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장난기 가득했다. 28살 지은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삶이 지루했다. 사냥. 그녀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하지만 오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가족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한국의 딸로서의 의무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알았어, 오빠.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흐르는 서울. 그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늘 고립되어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민호와 2명의 친구, 그리고 이번 여행의 가이드 수아. 차 안에서 민호가 수아를 소개했다. 이쪽이 수아 누나야. 산림청에서 일하는 프로. 나처럼 아마추어들 데리고 다니는데 익숙해. 수아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프로필은 강인했다. 30살,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는 청바지와 부츠 차림으로 손에는 지도가 쥐어져 있었다. 안녕, 지은 씨. 처음 사냥이래. 수아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왜일까? 그 미소가 가슴을 간지렸다. 강원도의 산길은 구불구불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지은의 몸이 수아의 어깨에 스쳤고 그녀는 사과했다. 미안해요. 수아가 웃었다. 괜찮아. 이 길이 원래 그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수아는 산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사냥꾼이었어. 나도 자연스레 배웠지. 지은은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 그리고 외로움이 보였다. 부럽네요. 저는 서울 태생이라 자연이 먼 나라 같아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자연은 가까워. 그냥 마음을 열기만 하면. 캠프장에 도착하자 남자들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웠다. 지은은 수아와 함께 짐을 풀었다. 도와줄게. 수아의 손이 지은의 손가락을 스쳤고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지은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왜 이런 감정이 들까? 그녀는 늘 남자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여성의 부드러움에 끌렸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감정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현실에서는 숨겨야 할 비밀. 저녁, 캠프파이어 주위에서 소주가 돌았다. 민호가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이 웃었다. 수아는 조용히 앉아 별을 보았다. 지은이 다가갔다. 누나, 피곤해.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숲소리를 듣는 거야. 그들은 대화를 이어갔다. 수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와 산에서 산 삶 외로웠어. 하지만 숲이 친구였지.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나도 외로워요. 가족은 있지만 진짜 나를 모르니까. 수아의 시선이 지은을 꿰뚫었다. 그럼 오늘 밤은 숲이 내 친구가 돼줄게. 그 밤 지은은 텐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고 레즈비언 커뮤니티 포럼을 훑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태부였다. 뉴스에서조차 희귀한 이야기. 하지만 수아를 만난 후 그 태부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아침이 밝아오자 사냥이 시작됐다. 수아가 지은을 데리고 앞장섰다. 오늘은 나랑 같이, 남자들은 알아서 하라고 해.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숲으로 들어서며 그녀는 알았다. 이 여행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숲의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자극했다. 수아의 발소리가 앞서고 지은은 뒤따랐다. 조심해, 뿌리 조심. 수아의 경고에 지은이 고마워했다. 그들은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갔다. 갑자기 덤불이 흔들렸다. 수아가 총을 들었다. 멧돼지야. 뒤로 물러서 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아의 몸이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았다. 총소리가 울리지 않았지만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멧돼지가 도망치자 수아가 돌아보았다. 괜찮아. 그녀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잡았다. 그 접촉이 지은을 녹였다. 네, 고마워요. 그 눈빛, 총보다 강렬했다. 그 사건 후 지은은 수아를 더 의식하게 됐다. 사냥 중간에 휴식을 취할 때 수아가 물통을 건넸다. 마셔. 탈수되면 안 돼. 이 지은의 손이 수아의 손에 닿았고 그녀는 서둘러 물러났다. 고마워. 수아가 웃었다. 왜 그렇게 긴장해? 내가 물어먹기야. 장난스러운 말에 지은이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동경. 아니, 더 깊었다. 수아의 강인함, 부드러운 미소, 모든 것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민호가 멀리서 소리쳤다. 수아 누나, 지은이 데리고 어디가? 수아가 대답했다. 조금 산책이야. 걱정 마. 그들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강원도의 이곳은 백두산의 일부, 울창한 소나무가 하늘을 가렸다. 공기 중에 송의 향기가 퍼졌다. 여기 좋아? 수아가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평화로워요. 서울에선 이런 데 없어요. 수아가 앉아 개울을 보았다. 나도 서울 싫어. 사람들 시선이 무거워. 지은이 옆에 앉았다. 누나도. 그런 시선 느껴봤어. 수아의 눈이 어두워졌다. 많아. 산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나와서야 알았지? 나 같은 여자는 이상한 거래?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수아의 말 속에 공감이 스며들었다. 그녀도 그랬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에게 끌렸을 때의 혼란. 나도. 비슷해요. 가족한테 말 못해의 수아가 지은을 보았다. 뭐 때문에? 지은이 망설였다. 여자. 좋아하거든. 말하기 어려웠다. 한국어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거웠다. 수아의 손이 지은의 무릎에 놓였다. 나도 그래. 그 고백이 숲을 채웠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기 지쳤어. 하지만 여기선 자유로워.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잎사귀를 흔들었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이 그녀의 두려움을 녹였다. 우리 어떻게 할까? 수아가 미소 지었다. 일단 사냥부터 마무리하자. 나머진 천천히. 그들은 일어나 길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변했다. 사냥감은 잊혔고 서로가 사냥감이 됐다. 오후, 캠프로 돌아오자 민호가 다쳤다. 발을 삐끗한 게 아니라 작은 함정에 빠져 상처를 입었다. 아, 젠장. 예민호가 신음했다. 수아가 재빨리 상처를 소독했다. 움직이지 마. 서울병원으로 가야 해. 지은이 걱정스레 물었다. 오빠, 괜찮아. 민호가 웃었다. 괜찮아. 수아 누나 덕에우. 하지만 그 사고는 여행을 중단시켰다. 차로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수아와 뒷좌석에 앉았다. 민호가 앞에서 졸고 친구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다. 고마워, 누나, 지은이 속삭였다. 수아의 손이 몰래 그녀의 손을 쥐었다. 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재밌었어. 서울에 도착하자 민호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헤어졌다. 지은의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누워 수아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오늘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그 문자가 지은의 밤을 밝혀줬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수아를 생각했다. 그녀의 디자인 작업이 더 창의적으로 흘렀다. 저녁 수아가 전화했다. 민호 어때? 좋아졌어. 누나, 만나서 이야기할래? 수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좋아. 내일 한강에서. 한강공원에서 만난 그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숲에서 한 말, 진심이야. 수아가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무서워. 가족, 친구들, 수아가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자. 나도 처음 아니야. 수아의 과거 연인 이야기 겨성이었던 그녀가 흘러나왔다. 끝났어. 배신당해서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론 수아의 작은 원룸에서. 키스는 자연스럽게 왔다. 수아의 입술이 지은의 입술에 닿았을 때 세상이 녹아내렸다. 사랑해, 지은이 속삭였다. 하지만 드라머가 다가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남자친구 없어? 지은이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딸의 결혼을 꿈꾸었다. 레즈비언 딸. 상상도 못할 일. 수아 쪽도 마찬가지였다. 산림청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수아, 너 아직도 그쪽이야. 수아가 화를 냈다. 상관마.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주말 다시 강원도로 갔다. 이번엔 둘이서. 숲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영원히 살까? 지은이 웃었다. 수아가 안아주었다. 언젠가. 강원도의 숲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됐다. 차를 타고 올라가며 지은은 수아의 프로필을 보았다. 누나, 사진 찍을까? 수아가 웃었다. 싫어. 자연 그대로가 좋아. 그들은 캠프를 차리지 않고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밤,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누웠다. 수아의 손이 지은의 등을 쓸어내렸다. 내 피부, 부드러워. 지은이 속삭였다. 누나의 손, 강해. 그 밤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한국 사회의 억압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반항이었다. 다음 날 산책 중에 수아가 말했다. 지은아, 나 과거에 연인이 있었어. 여자였지? 지은이 물었다. 어떻게 끝났어? 수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가 남자를 선택했어. 정상이 되기 위해. 그 이야기 속에 수아의 상처가 보였다. 지은이 안아주었다. 나 절대 안 그럴게. 하지만 지은 자신도 두려웠다. 회사 동료가 지은이 요즘 표정 밝아. 남친 생겼어?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그냥 일이 잘 풀려서. 드라머는 민호로부터 왔다. 오빠가 퇴원 후 지은을 불렀다. 얘야, 수아 누나랑 가까워졌네? 뭐야, 너희. 지은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냥. 친구야. 민호가 웃었다. 친구. 누나가 레즈라는 소문 들었어. 조심해. 그 말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소문. 어떻게? 민호가 어깨를 툭 쳤다. 농담이야. 하지만 진짜면 나 지지할게. 오빠의 말에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가족 중 첫 지지자.
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가 웃었다. 민호 씨, 좋은 사람이네. 하지만 수아의 과거가 되살아났다. 옛 연인 혜진이 연락했다. 수아야, 만나자. 미안해. 수아가 거절했지만 혜진이 집 앞에 나타났다. 너 아직도 혼자야? 나랑 다시. 지은이 목격했다. 질투가 솟았다. 누나, 누구야? 수아가 설명했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그날 밤 다툼이 벌어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지은의 외침에 수아가 소리쳤다. 너도 숨기잖아. 눈물이 흘렀다. 화해는 키스로 왔다. 미안해. 사랑해. 그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이 수아를 회사 동료에게 소개했다. 친구야. 동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지은은 무시했다. 한국의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수아가 데려갔다. 여기선 자유로워. 클럽에서 그들은 춤을 췄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수아가 말했다. 아직 위험해. 조심해야 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의 대가는 컸다. 겨울이 다가오자 눈이 내렸다. 서울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다. 그들은 코트를 입고 산책했다. 누나, 크리스마스 어떻게 할까? 수아가 미소 지었다. 둘이서 숲 가자. 강원도 여행. 눈 쌓인 숲에서 그들은 스키를 탔다. 넘어질 때마다 웃음이 터졌다. 밤,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결혼하자. 지은의 말에 수아가 놀랐다. 한국에서. 아직 불가능해. 하지만 눈빛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드라마가 다시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 수아를 만났다. 이분이 친구,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네, 엄마. 어머니가 속삭였다. 조심해. 여자랑 너무 가까우면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지은이 안아주었다. 사랑이에요, 엄마. 이해해줘. 그날 어머니는 떠났지만 씨앗은 심겼다. 수아가 위로했다. 괜찮아. 시간 필요해.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봄이 오자 꽃이 피었다. 한강에서 피크닉.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봄바람이 서울을 스치며 지은과 수아의 관계는 꽃처럼 피어났다. 하지만 뿌리 깊은 문화적 장벽이 그들을 괴롭혔다. 지은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민호만이 중재했다. 엄마,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너 행복하면 돼. 오빠의 말에 지은이 울었다. 수아는 자신의 직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상사가 수아 씨, 왜 혼자야? 여자답게 살아라고 말했다. 수아가 대답했다. 제 3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그들은 주말마다 강원도로 도망쳤다. 숲에서 그들은 진짜 자신을 찾았다. 한 번은 등산 중에 비가 왔다. 젖은 옷으로 안아주며 수아가 말했다. 이게 우리 삶이야.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지은이 키스했다. 누나 덕에 강해져. 그날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냈다. 사랑의 열기가 방을 채웠다. 아침 태양이 비추며 지은이 속삭였다. 누나, 아이는. 우리의 수아가 웃었다. 입양. 언젠가. 서울로 돌아와 지은은 커뮤니티에 더 깊이 참여했다. LGBTQ 권익 단체 모임에서 수아와 손잡고 앉았다. 한국이 변하고 있어. 활동가가 말했다. 결혼 평등을 위해 싸워야 해. 그들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포스터 디자인을 지은이 맡았고 수아는 강연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의미를 띠었다. 하지만 개익해난 순간이 왔다. 혜진, 수아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가 말했다. 수아야, 나 후회해.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이 목격했다. 누나, 질투와 분노가 섞였다. 수아가 혜진을 밀어냈다. 끝났어. 이제 지은이가 있어. 혜진이 울며 떠났지만 그 사건은 지은을 흔들었다. 집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왜 아직도 연락해? 지은의 눈물에 수아가 무릎 꿇었다. 미안. 너만 사랑해. 우화해는 더 깊은 결속으로 이어졌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들은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바다 앞에서 수아가 반지를 꺼냈다. 약속의 반지야. 결혼은 아니지만 지은이 울며 받았다. 사랑해. 제주의 푸른 바다가 그들의 미래를 상징했다. 하지만 돌아와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지은아, 엄마 잘못했어. 만나자. 재회는 눈물로 시작됐다. 내 행복이 엄마 행복이야. 어머니의 포옹이 지은을 자유롭게 했다. 수아의 가족도 서서히 알게 됐다. 사촌 동생이 누나, 지은 누나 예뻐라고 말했다. 작은 지지들이 쌓였다. 가을, 단풍이 물든 강원도에서 그들은 다시 사냥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엔 무기 없이 사랑의 사냥. 가을 단풍이 강원도의 숲을 물들일 때 지은과 수아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엔 사냥감은 우리 마음이야. 수아가 말했다. 펜션에 도착해 그들은 산책을 나섰다. 붉은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로맨틱했다. 누나, 여기서 처음 만났던 것 같아. 지은이 손을 잡았다. 수아가 키스했다. 그 눈빛, 아직도 생생해. 하지만 드라머는 예기치 않게 왔다. 산림청에서 수아에게 연락이 왔다.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로 와. 긴급. 수아가 고민했다. 미안, 지은아. 잠깐 다녀올게. 지은이 혼자 남았다. 그 밤, 외로움이 밀려왔다. 핸드폰에 혜진의 메시지. 수아가 나한테 왔어. 후회할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수아가 돌아왔을 때 지은이 대들었다. 진짜 끝났어. 수아가 놀랐다. 뭐? 혜진이 뭐라고 했어? 오해가 폭발했다. 너 항상 과거에 묶여. 지은의 외침에 수아가 울었다. 너도 날 믿지 마. 숲에서 헤어지려던 그 순간 비가 왔다. 젖은 채로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사랑해서 그래. 지은의 사과에 수아가 안겼다. 나도. 더 솔직히 살자. 그 비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지은의 가족 압박. 함께 이겨내자. 맹세했다. 서울로 돌아와 그들은 관계를 공식화했다. 친구들에게 연인이야 라고 말했다. 일부는 축하했고 일부는 피했다. 민호가 파티를 열었다. 언니들 축하해. 오빠의 지지가 빛났다. 어머니도 초대됐다. 어색했지만 미소 지었다. 수아씨, 지은 잘 부탁해. 겨울이 오자 눈이 서울을 덮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누나, 선물에 지은이 목도리를 건넸다. 수아가 안아주었다. 최고의 선물이야. 너.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여전했다. 뉴스에서 LGBTQ 차별 사건이 보도됐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 수아가 말했다. 그들은 더 단결됐다. 봄, 지은이 승진했다. 회사에서 파트너로 수아를 소개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은은 당당했다. 이게 나야. 수아의 프로젝트도 성공했다. 산림보호 캠페인에서 그녀의 역할이 인정받았다. 너 덕에야. 수아가 말했다. 여름,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자유를 느꼈다. 누나, 결혼하자.
법 바뀌면 수아가 웃었다. 기다릴게. 여름 끝자락, 태풍이 한국을 강타했다. 서울이 물에 잠겼고 강원도의 숲도 피해를 입었다. 수아의 직장이 바빴다. 피해 조사 가야 해 지은이 걱정했다. 조심해. 수아가 떠난 후 지은은 뉴스를 보며 불안해했다. 산사태, 마침내 연락이 왔다. 괜찮아. 하지만 다쳤어. 수아의 발목이 삔 거였다. 지은이 달려갔다. 병원에서 안아주었다. 누나, 눈물이 흘렀다. 수아가 웃었다. 작은 상처야. 너 때문에 빨리 나을 거? 그 사건은 그들을 더 가깝게 했다. 회복 중 수아의 집에서 지은이 간호했다. 내가 내 가족이야. 수아의 말에 지은이 울었다. 영원히 한국의 자연재해 속에서 사랑은 더 소중해졌다. 가을, 단풍 축제에 갔다.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숨기지 않았다. 예쁜 커플이네. 친구의 말에 웃었다. 어머니가 합류했다. 수아 씨, 맛있는 거 사줄게. 가족의 수용이 시작됐다. 드라머는 외부에서 왔다. 보수 단체 시위. 동성애 반대 플래카드가 보였다. 지은과 수아가 지나가다 야유를 받았다. 이상한 년들. 수아가 떨었다. 가자의 집으로 돌아와 포옹했다. 무서워. 지은이 물었다. 너 있으니까 안 무서워. 그들은 권익 활동을 강화했다. 세미나에서 수아가 말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국경 없어. 지은의 디자인 포스터가 회자됐다. 변화의 물결이 왔다. 겨울, 눈사람을 만들었다. 우리처럼 둘이서 웃음이 터졌다. 새해, 다짐했다. 더 강해지자. 봄, 법 개정 소식이 들려왔다. 결혼 평등 논의 시작, 희망이 싹 텄다. 봄꽃이 피는 한강변에서 지은과 수아는 피크닉을 했다. 누나, 법 바뀌면 바로 결혼하자. 지은의 말에 수아가 키스했다. 기다려왔어.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저녁을 차렸다. 수아야, 자주 와. 가족 식사가 따뜻했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왔다. 수아의 옛 상사가 괴롭혔다. 너 때문에 팀 분위기 나빠. 해고 위협. 수아가 울었다. 포기할까? 지은이 안었다. 싸워. 나랑 함께. 그들은 변호사를 찾고 단체 도움을 받았다. 법정 싸움, 스트레스. 이겨야 해. 지은의 격려에 수아가 강해졌다. 승소. 자유야. 수아의 미소. 여름, 승리의 여행. 제주에서 반지 교환. 영원한 약속. 가을, 친구 결혼식 초대. 우리 차례 곧 올 거야.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사랑해. 새해가 밝아오자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합법 뉴스가 올렸다. 지은과 수아가 신청했다. 결혼식, 강원도 숲에서. 가족, 친구들 모였다. 오늘 시작이야. 수아의 서약에 지은이 울었다. 영원히 함께. 그 후 삶은 평화로웠다. 아이 입양 꿈, 사회활동 계속. 숲속 눈빛처럼 강렬한 사랑, 영원했다.